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정석훈님이 와 오늘도 푹푹 찌네요. 5시부터 덥습니다. 징글징글 해주셨는데 정말 예, 폭염이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온집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무더위로 불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느라 지쳐갖고 지금 목소리도 쉬었잖아요. 아이고 저런. 네. 자는 게 피곤하더라고. 네, 그럼 깨어 계시면 되는데 다들 지치지 마시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스타인 가보죠. 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미숙했을 때 방향성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때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으로 들어와라. 네. 입당하면 게르기 아닌 맛있는 닭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국민을 바라보고 제가 국민들이 가리키는 길대로 제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말은 뭐 계속 당 밖에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한 건가? 이런 마이웨이 좀 통할까? 어떻게 보세요? 좀 핀트가 서로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네. 하면서 뒤에 붙인 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게 정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정치의 목표이고 본령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의 문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좀 여의도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핀트가 좀 어긋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달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별로 안 좋은 지지율 결과가 나오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희일비할 대상이 아니고, 네. 뭐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네. 뭐 그 윤석열 전 총장도 뭐 그 차원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추이가 지지율 변동 추이가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이것을 아마 좀 주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여의도 정치를 강조를 했던 게 지지율 하락 추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어떤 정치 문법,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여의도를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걸 얼마나 이제 귀를 열고 듣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촌철님들 의견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6837님이 이러다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복두꺼비님은 어느 국민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더마카가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사 개요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개요를 말씀하신 김에 가상 양자 대결 에서도 다 윤 전 총장이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만 유독 너무 많다. 또 이거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너무 들쭉날쭉하다. 네. 뭐 이런 또 보도도 내놨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JB한테 윤 전 총장 직접 만나면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매력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꼭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시길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기본소득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첫 단계로 2023년부터 청년에겐 1년에 125만 원을 지급해 차기 정부 임기 내 200만 원까지 늘리고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도 1년에 25만 원으로 시작해 10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처음엔 기존 예산을 아껴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기본소득 정책이 지지를 얻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면 국토 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해 기본소득 금액을 차차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점진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후보가 다시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실현 가능성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자 리포터에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조금 전에 리포터에 다 나왔으니까 뭐 다시 그 되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네.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해라. 어허.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같은 당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는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나에게 주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공방이 거의 실시간으로 붙어버렸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공방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만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판정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그래서 잘 찍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 다수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추진력이 어떤 더 이제 배가가 되는 문제겠고 네. 정반대라면 아니겠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거기보다는 중의를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은 필수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방점은 여기에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K님도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예. 요즘에 네거티브니 검증인이 좀 뜨거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 가지고 싸우자. 이게 좀 건설적인 논의다. 이 그럼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 논란이 꽤 오래된 거라서 관심을 좀 오래 끌 수 있을까요?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 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비판 날아왔다고. 네. 아직도 뜨거운 쟁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의 쟁점으로 뜨겁게 요즘 폭염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국민적 관심은 여기에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토론도 함께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폭발력이 있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149님이 25만 원 주는 것도 가시밭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고 이사야님은 해외에서 들으면 매달 25만 원 주는 줄 알겠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7587님은 세금 많이 내는 직장인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내도 혜택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커피체리님은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슈를 선점하긴 했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김종희님은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걸 보고 있으니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삐딱선일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마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그러니까 그 공약 내용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이 이러면 끝도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다 쏟아져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이게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슈 돌리기도 성공할까요? 지금 뭔가 인성, 자격 문제 뭐 이런 좀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너무 지금 뜨겁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이걸로 진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광복절 특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예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특별사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실무 작업을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시동도 안 걸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뭐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네. 거겠고요.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80%를 채우는 요건을 60%는 이제 대폭 완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15 즈음에 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0%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석방 지금 검토 대상이 올라갔다. 뭐 이런 보도도 어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해줄까 말까. 이게 이제 결국은 관심사인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요인을 일단 채웠다고 봐야 되고. 객관적인 요인은. 그럼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관적 평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딱 이 대목에서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외부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무실에 어떤 의견이 있었지만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부했다. 이런 보도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 뒤에도 이거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빨리 이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보도가 계속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런 걸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건희 컬렉션, 그러니까 대거 사회에 지금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것도 만약에 평가 요인이 된다면 대충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만 정반대 요인이 있기도 하죠. 다른 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가석방을 해줬는데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유죄 유죄가 판결이 되면, 나와서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여기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두 가지 요인을 놓고 아마 줄타기를 할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최종적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박범계 장관은 왜 취임과 동시에 가석방 요건을 그렇게 완화하려고 했는가? 이게 정말로 전반적인 상황 때문이었는가 아닌가?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님이 아니 왜 기준이 형기를 채웠느냐 여부예요. 죄질은 안 봅니까? 라는 의문을 보내주셨고요. 1523님은 저는 특정인의 가석방에 대해 계속 왈가왈부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군불대기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대폭 완화된 기준의 적용 첫 사례가 이재용 부회장이 된다면 특혜 논란은 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난해 8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간호사를 통해서 코로나 병동의 진상 환자들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분노를. 이때 파문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파문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를 접했고 그래서 자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요즘도 그런 환자들이 꽤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간략히 줄여드리면 아이스 커피 갖다 달라, 화장실 청소해 달라, 그러니까 내 신발 침대 밑에 있는 신발이겠죠, 옮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와 보호자가 하루에 30-40통씩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택배도 밀려야 되는데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진이 일일이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 물량이 하루에 40-50박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케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지금 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진상 환자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상이죠. 왜 이럽니까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병실은 어린이집도 아니고 호텔방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진이 수발 들어주는 도움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양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귓빨간 민경훈 님이 아이스 커피로 때려줄까 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19 병동 병실은 사실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간호사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요. 택배 같은 경우는 전달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병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 간호사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 병실을 하도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몸이 아파서 힘든 건 알지만 제발 이성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